엔비디아의 바로 다음에 위치했던 게 뭐가 이제 있었죠? 브로드컴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브로드컴은 딱 그것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쪽도 이제 네네. 워낙에 잘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사실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대표적인 이 1, 2위 업체입니다. 네. 예, 시가총액도 크고 실제로 주가 수익률도 좋고 심지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종목들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죠. 그들의 AI 관련된 투자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는 오케이. 그럼 내년은 어떡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년 대비 캐펙스 증가 규모가 더블 디짓이 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전망되고 있는 캐펙스 증가 규모인데 생각보다 적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스러울 수는 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부장님, 네. 밥 드시러 가세요? 밥보다 투자해야지. 똑같네. 진짜 똑같아요. 네. 예,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네. 김도원 부장님의 실제 원래 평소 말투가 맞아요. 예, 너무 이러시니까. 제 실제 예. 말투죠? 아 근데 그 말투조차 연기하는 것 같은 건 어떡하죠? 진짜 큰일 났다. AI 오늘 또 AI 다뤄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김도원 부장님, 네. 자 하루에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 어떤 문장일까요? 네, 여전히 시장은 트럼프와 파월 간의 불협화음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죠. 네. 자, 미국과 중국이 2차 합의를 하러 갑니다. 차주 28일과 29일 날 스톡홀름, 즉 스웨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복귀해 보면 5월 달에는 제네바에서 만났고 네. 6월에는 런던, 즉 7월 달에는 스웨덴에서 만났는데 다 유럽에서 만나요? 네. 원래 뭐 유럽이 제3지대에 있게 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8월 1일 날 관세 서한이, 그러니까 관세 유예가 마감되는 날이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는 8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조금 여유가 있다는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관세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계속 히토류 관련한 패권이 없으니까 네. 그걸 이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고 중국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쥐락펴락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점점점 미중 간에 이런 뭔가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인정하며 미국도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도 그래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 뭐 해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뭔가 이제 우리가 재결합은 알 수 없는 없습니다. 재결합은 없어요. 이혼 조정 중.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씁쓸한 거죠. 자, 미국과 중국의 이런 합의로 가는 길이기는 한데 서로 이제 헤어지는 거는 맞는데 네. 좋은 친구 사이. 아름다운 이별. 예,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어요? 이별 그러니까 중에서. 이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혹시라도 이제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혹시 전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결국에 뭐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가기 위한 여정이니까 네, 그냥 출렁임, 단순한 출렁임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네, 일단 이 둘 간에 네. 워낙 끈끈하게 가까웠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이별하기가 좀 더 힘들거든요. 그래요? 네, 하지만 서로 만났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 3번이나 만나고 있다는 네. 거. 만나다 보면 또 합의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냥 다시 재결합하지. 자, 알겠습니다. 미중 합의로 가는 길 과연 2차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네. 만나는 그 합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도출이 될까를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모실 분이 때마침 잘 모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죠? 오늘은 스친. 스친이요? 네, 스친이 뭐예요? 스타의 친구. 스타예요? 네, 그는 스타 애널리스트. 제가 스타 애널리스트를 친구로 두고 네. 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 분석실의 김록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타. 예, 김스타. 친구분이세요? 두 분 동갑이세요? 아,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 뭐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왜 갑자기 발끈하세요? 아니, 발끈이 아니고. 친구분이신 거죠? 네. 예, 우정 포에버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제가 때마침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밤 사이에 그 오픈 AI와 손정유 회장 소프트뱅크 그 둘 사이에 약간 불협화음이 좀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AI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좀 출렁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AI 쪽에 있어서의
저희 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 주소를 이분께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소 플러스 전망. 네, 주소와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꽤 좋았어요. 네, 그랬죠. 얼마나 좋았죠? 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네, 시가총액 상위 15개 업체들 연초 대비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우측 차트는 이제 시가총액 저희가 표시해 놓은 거고요. 엄청나게 이제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탑3가 있고 보시면은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이 28%, 22%, 그리고 AMD가 뭐 30%,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AI가 조금 묻은 종목들의 네, 주가 수익률이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마벨 마이너스네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요새 좀 안 좋았었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근데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 구성 종목이 30개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15개는 상위 15개 사. 네. 30개 종목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업체들 중에 좀 이제 대표성들, 뭐 예를 들어 뭐 장비 업체 중에 조금 대표성 있는 종목들이나 이제 그 반도체도 세부 업종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대표되는 업체들,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거래 뭐 이런 것들 해서 그 30개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1, 2년 주기로 뭐 두세 종목, 세네 종목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은 한 뭐 25개, 6개 종목들은 매년 유지가 되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죠. 네, 연초 대비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죠. 맞습니다. 관련한 네. ETF만 봐도 엄청나게 올랐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양호했지만 실제로 전부 다 좋았다는 건 아니고 AI 관련된 부분들이 묻은 종목들 중심으로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갖고 왔던 거고요. 네. 뭐 잘 아시는 너무 워낙에 대표적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당연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AMD가 최근에 많이 좋았어요.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마벨과 비슷하게 주가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MI 시리즈 이게 GPU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치고 올라와주면서 메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좀 반등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등주보다 AMD가 지금 조금 더 뭔가 올라갈 룸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 나중에 뭐 차트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먼저 달려간 네. 엔비디아와 이제 추격해야 되는 네. AMD의 입장에서 지난 한 1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은 AMD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성과물들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제 GPU나 이런 것들을 잘 내놓고 그게 이제 고객사들로부터 채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어떤 그런 성과들이 조금 생각보다 미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를 놓고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올해 뭐 연말까지 놓고 보게 되면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AMD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 올 초만 해도 엔비디아 주가 행보할 때 네. 캐즘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벌써 AI 시대가 저문다? 이미 꽃이 폈고 네. 저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막상 엔비디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고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결국 AI 반도체의 구매, 그러니까 이제 전방 산업이 될 수 있겠죠.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금액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자료에 보시면 되는데 그 올해 연초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합산 전망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한 18% 증가할 거야 였다가 네. 1월, 2월 지나는 시점 딥시크 아마 사태 이후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34%로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한 3개월, 4개월이 지난 시점에 40%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우려들도 많았고 중간에 뭐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수많은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내보고 나니 오히려 올해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AI 관련된 수요는 견조하고 그들의 AI 관련된 투자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는 오케이. 그럼 내년은 어떡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년 대비 캐펙스 증가 규모가 더블 디짓이 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한 자릿대로 떨어진다. 9%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9%. 예, 숨겨져 있는 저 숫자죠. 네, 맞습니다. 예, 9%. 그게 이제 YY. 내년, 네. 내년에 지금 전망되고 있는 캐펙스 증가 규모인데 생각보다 적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이제 여전히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줄어드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게 맞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근데 그렇죠. 점점 커지는 예,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증가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 증가 규모도 현재 컨센서스 기준인 거지. 네. 올해도 보시면은 18%에서 무려 40%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내년에 대한 캐펙스 같은 경우가 명확하게 사실 이게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추정을 해놓은 캐펙스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 가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 숫자를 무조건 믿는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숫자조차도 올라가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보수적으로 보다가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좋다잖아요. 근데 이 AI 같은 게 물론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이 분야를 보고는 있지만 너무나 급변하고 빨리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 애널리스트 성향이 보수적으로 보다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는 패턴인지 아니면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계속 보수적으로 본다. 직접 애널리스트로서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AI 테크 이런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전망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글쎄요.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수요에 네.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 네.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의심을 합니다. 이게 될까? 네, 왜냐하면 이만큼 이게 성장할까?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잠깐 이러다가 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의구심을 갖고 네. 지켜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네.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겪고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뭐 2, 3년, 뭐 3, 4년 이제 지속되다 보면 요것조차도 사실은 또 이제 위험한 것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막 3년 차로 넘어왔기 네. 때문에 딱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긍정적인 뷰와 부정적인 뷰가 혼재된. 공존할 수 있는. 찐이네, 그럼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위원님은 그런 긍정 쪽이세요? 저는 아니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세요? 긍정적인 뷰입니다. 뭐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얼마나 앞으로가 성장이 될 것인지 그 예상도 함께 좀 확인하면서 현재 실적 내용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준비된 자료 또 네.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반도체의 전체적인 수요는 서버 중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15년, 2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 IT 관련된 수요는 항상 주인공들이 존재해 왔죠. 2000년대 초반에 PC가 있었고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2016년, 18년 정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때도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서버 관련된 투자가 수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 3년간은 이 AI 관련된 투자가 수요의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서버 안에서도 일반 서버와 AI 서버를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일반 서버의 전체 규모 자체는 22년 대비 23년 4년 감소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끼케야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안에 AI 관련된 서버의 규모가 2.5배 정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결국 전체 서버 시장의 성장을 AI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가 견인하는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향들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이러한 기조 안에서 앞서 보셨던 캐펙스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I 서버 내에서도 조금 세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I 서버 자체를 추론용과
훈련용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2021년, 22년까지 보시면 그 추론용 시장이 70% 중후반 이상을 차지했었고 훈련용이 20% 초반이었는데 지금 근 3년 보시면 2023, 2024, 2025 보시면 훈련용이 30%를 육박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특히 23년, 24년은 훈련용이 비중을 의미 있게 확대시켰죠. 네. 이 구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의 GPU 관련된 수요들이 폭발하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된 훈련을 시키기 위한 투자들이 집중되던 구간이죠. 그리고 이 구간을 지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겪은 이후에는 다시 보시면 추론용 시장이 다시 또 비중 확대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근 2, 3년은 어떻게 보면 훈련용 중심으로 시장이 셋업되는 성장하는 구간이었다고 본다면 이 훈련을 한 것을 기반으로 다시 또 추론 쪽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위원님, 챗 GPT가 버전업이 돼서 계속 나오면 계속 훈련용이 훈련용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훈련용이 줄어든다라는 게 아니라 훈련용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추론이 추론 더 시장이 많이? 훨씬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관련한 투자 캐펙스 증가 그 숫자처럼 요것도 요 파이도 그렇게 보시면 전체가 됩니다. 다 커지는 거군요. 전체는 커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쪽이 훨씬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게 주가는 기울기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 측면에서 보면 향후 추론용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주가가 시세가 날 거다라는 걸 시사하는 건가요? 그렇게 예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죠. 오. 어떻게 잠깐만 그러면 잠깐 대표적인 기업을 그럼 엔비디아가 훈련용이라고 하면은 추론용으로는 일단 뭐 아까 전에도 저희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 중에 네. 엔비디아의 바로 다음에 위치했던 게 뭐가 이제 있었죠? 브로드컴이었거든요. 나는 답 나왔어. 브로드하게. 물론 이제 브로드컴은 딱 그것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쪽도 이제 네네. 워낙에 잘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브로드컴이 또 좋군요. 네, 주가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대표적인 이 1, 2위 업체입니다. 네. 네, 시가총액도 크고 실제로 주가 수익률도 좋고 심지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종목들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죠. 와, 이 차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는 커지면서 그 안에 비중 차이로서 훨씬 더 가속도가 붙는 추론용 브로드컴. 네. 여기서 또 우리 딱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네. 뭔가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나 부장님이. 너무 이거 보면서 아이디어를 어저께부터 계속 고민했었어요. 네. 이게 시사하는 게 뭘까? 어. 역시 스친. 네. 근데 결국에는 근데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도 다시 좋고 뭐 브로드컴이나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나는 뭐 브로드컴을 더 투자할 거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성장한다. 그렇죠. 그러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이제 성장률의 기울기가 누가 더 높을 거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감, 상승 기대 폭이 그쪽이 더 클 수도 있다 정도의 이제 네. 힌트인 거지. 이게 모든 게 이게 정답은 아니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또 갑자기 브로드컴 투자하시는 분들 엔비디아 네. 투자하면 뭐야? 화들짝.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파이를 굳이 나누자면 숫자가 이렇게 좀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브로드컴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브로드컴이 부각이 됐었던 가장 큰 키워드가 이제 에이직 반도체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관련한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성장률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차트도 이제 좀 짧은 차트지만 보여드리고 싶고 보시면은 그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들이 GPU 대표적인 GPU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에이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FPGA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3년에서 24년, 25년으로 이 넘어오는 구간에 GPU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에이직도 같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직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7%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GPU는 아직은 GPU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은 훈련용을 조금 더 힘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GPU의 성장률이 에이직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26년, 27년, 28년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에이직의 성장률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올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어떤 훈련용과 추론용 서버의 그 전망 있잖아요. 네. 요거를 GPU와 에이직으로 각각 대입해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을 좀 볼까요? 네, 관련한 업체들마다. 기업들 쭉 네. 한번 지금 실적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겠지만 뭐 AMD도 한 2주 내에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이자 후속 업체인 AMD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의 경쟁 업체인 마벨 해서 이 퍼스트 티어군과 세컨드 티어군을 저희가 따로 나눠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바로 옆에 붙어 네. 있죠. 요 지금 옅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차트가 네. 올해 이제 다음 분기에 보여질 예상. 예상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뭐 YOY로는 50%,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 그리고 이제 GP 마진이 72%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분기 대비 GP 마진 71.3%에서 72%로 네. 개선되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네. 이걸 전년 동기로 보면은 축소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보시면은 매출액은 50% 증가하는데 맞아요. GP 마진은 오히려 더 낮은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연초에 엔비디아가 한번 신고가를 찍었다가 한 반년 정도 헤매다가 근 한 3주 사이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요런 좀 우려들이 있었죠. 네. 매출액 성장률도 둔화되는 거 플러스 GP 마진이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구간들. 이 구간들에 대한 고민들이 엔비디아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 처음에 이제 출시가 돼서 물량이 의미 있게 늘어나기 전에는 이런 비용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제이커브. 네. 블랙웰이 이제 네. 투입이 돼서 네. 블랙웰 자체가 아마 기존 작들 대비 당연히 믹스는 더 GP 마진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제품 대 제품으로 보면. 근데 아직 초기니까 네. 물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진 않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개선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분기 대비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니 그럼 이제 흐름상 네.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높은 마진율을 저 지금 위에 GP 숫자가 마진을 보이고 있군요. 있습니다. 네. 정부로. 이게 GP 마진이 70%대로 있습니다. 아. 매출액 사이즈는 굉장히 엔비디아 대비로는 작은 사이즈지만 네. GP 마진이 엄청 좋아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올해보다는 회사 측에서도 밝혔지만 2026년, 7년부터 좀 발생하는 매출이 되게 클 것이다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 막대 그래프만 봐서는 뭐야 올해는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주가 상승은 올해의 기대감보다는 내년 후년을 더 당겨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매출액 사이즈가 엔비디아는 무려 50%를 증가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브로드컴은 20%밖에 증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브로드컴 전체 매출에서 뭐 네트워크나 이런 쪽으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워낙에 뭐 60%, 70%로 높기 때문인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네. 에이직 관련된 그런 AI 관련된 수요들이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분류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요. 네. 이 업체가. 그러면은 뭐 150%씩, 맞아요. 뭐 200%씩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내년, 후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성장률이 가파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AMD, 네. 마벨도 같이 AMD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아났죠. 살아났고 AMD가 정말 헤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물들이 잘 안 나왔습니다. MI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GPU 로드맵이 뭐 A 시리즈, 뭐 블랙웰 시리즈, 루빈 시리즈 이렇게 로드맵이 있는 것처럼 AMD 같은 경우에도 MI라는 제품명으로 해가지고 MI3 시리즈, MI4 시리즈로 이제 로드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성과, 그러니까 고객사들로부터 채택받는 것들이 잘 생각보다 안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헤맸지만 실상으로는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예, 매출액도 꾸준하게 엔비디아보단 덜 하지만 20% 30% 정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여왔었고 GP 마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보단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지속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AMD도 후발 업체로서 드디어 조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OP 마진이 동시에 드는 거는 AMD밖에 없네요. GP 마진, 네. 네. OP 마진이. 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면은 사실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주가의 상승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좀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잠시만요. 약간 로딩이 좀 걸리네요, 우리 근데 의원님께서. 챗 GPT 네. 출시 이후에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네. 네. 네, 주가 추이 뭐 지속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제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22년 연말께 이제 챗GPT가 나왔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이 올랐고요. 약간 동행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21년 연말, 22년 연초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이제 주가가 올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때 대비 지금 이제 550으로 되어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0에 육박하는 정도의 네. 주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반면에 우측 차트 보시면 AMD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같이 서버 데이터 센터 쪽 GPU를 계속 하고 있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저렇게 달려간다면 AMD도 쫓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초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쵸.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에야 다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채택하는 뭐 메타나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채택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 폭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벨은 완전히 소외됐다는 느낌이 좀 받네요. 네, 이게 사실은 에이직,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추론용 에이직 같은 경우가 빅테크 업체들이 추론용 에이직을 이제 브로드컴이랑 마벨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 에이직 시장 자체에서 마벨과 브로드컴의 차이가 거의 엔비디아랑 AMD 정도 차이가 그래요? 납니다. 그러니까 에이직 시장이라는 게 원래 있던 시장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시장이 아니라, 에이직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인데 그 시장 안에서 원래 브로드컴의 마켓쉐어가 60%를 훌쩍 넘었었고요. 마벨은 15% 될까 말까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마켓쉐어가 4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들이 마벨의 어떤 움직임이 좋게 나오기에는 추가적인 성과물들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MD가 성과물들이 나오고 나서야 주가가 움직였었던 것처럼 이 세컨티어들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인 거고, AMD랑 마벨은 같은 업에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이뤄내는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벨도 해당 부분들이 필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에이직을 통해서 자체 추론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싶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제 브로드컴이랑 협업을 계속해서 해왔죠. 그러네요. 24년, 25년, 26년 제품들 브로드컴이랑 협업을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렇고, 마소도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이 마벨 칩을 24년에 출시를 했는데,
요게 이제 24년에 요거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 바꿔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또 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요게 이제 대만에 있는 알지. AI 칩이라는 알지. A인 줄 알았습니다. AI 칩이라는 예. 업체와 협업을 지금 26년에 아유, 가만히 출시될 있을 걸.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벨 입장에서는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정말 그 빅테크 업체들의 향후 나오는 추론 에이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26년이에요 보시면 그러네요. 그렇죠? 26년에 나올 제품들을 전부 다 이제 수주를 다 해놓고 같이 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벨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이거 객관적으로 좀 보면 사실은 글쎄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마벨이 못 따라잡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브로드컴으로 다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사실 마벨 테크놀로지 투자를 먼저 사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오히려 더 중요한 콜이 들어가야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중립 의견. 네. 알아서 네. 모든 분들이 투자에 대한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이 차트만 딱 봐도 같이 협업을 하다가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알세오 칩이 생각나는 알칩, AI 칩 이 회사로 바꾸는데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이름이 많이 보이는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위원님, 앞으로 AI 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를 할 때는 뭘 보면서 어떻게 전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AI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네. 그리고 그 폭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도 내년 캐펙스의 폭이 생각보다 작은 거에 대한 우려들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폭이 작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과연 그 폭이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엔비디아가 올해 연초 CES에서 언급했었던 AI의 어떤 그 고도화입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틱 AI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의 업무 자동화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인데 엔비디아가 GPU에서 이제 넘버 원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쿠다라는 개발자 플랫폼을 공급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가 노리는 것들은 이 향후 AI들, 흔히 이야기하면 저희 뭐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 같은 것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자 플랫폼을 이미 상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 공개했던 게 그 에이전틱 AI를 지원하는 플랫폼인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공개했고요. 이게 단순하게 공개한 게 아니라 이미 뭐 엑센추어나 수많은 업체들이 우리 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체적인 개발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놨다라고 네. 언급이 된 거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피지컬 AI죠. 네. 그래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ES에서 코즈모스라는 플랫폼을 오픈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엔비디아가 갖고 있던 이 옴니버스라는 개발자 플랫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코즈모스까지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피지컬 AI의 고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옴니버스 같은 경우가 그 3D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네. 코즈모스는 이 옴니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실제 기기에 투입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개발자 플랫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AI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개발자들에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3D 시뮬레이션과 실제로 도입하는, 그러니까 옴니버스와 코즈모스가 만나면 네.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시장 자체도 엔비디아는 노리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사실은 훈련용이자 추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네. GPU보다는 에이직 쪽의 성장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높아집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니다. 여전히
GPU도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률의 기울기 차이.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플레이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GPU가 성장하는 속도 대비로는 플레이어들 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그쪽 기울기가 더 가파라진다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제 갖춰놓고 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B2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B2B 이런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고 네. 여전히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학습들이 필요해져요. 네. 네, 그래서 여전히 AI 관련된 연산 수요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쭉 들었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문과생은 저도 문과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자들의 플랫폼으로서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포지셔닝 한 건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 잠깐 주셨지만 결국 B2C 관점에서의 최종 고객자라고 해야 될까요? 엔드 클라이언트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공급자를 속된 말로 다 씹어먹었기 때문에 B2C도 가장 먼저 갈 거다. 이 논리가 맞는 건지 아니면 글쎄 공급자 플랫폼을 편성했다고 수요자까지 여기에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거는 회사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엔비디아는 철저하게 B2B에 집중하는 업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용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한 이후에 실제로 나의 고객이 B2C를 편하게 만드는 거를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 포지션을 바꿀 생각은 아직까지 일단 없어요. 엔비디아 자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체감하기에 이 B2C 서비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체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작년 23년 연초에 이제 챗GPT가 베타 서비스로 이제 오픈이 되면서 네. 수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셨고 프롬프트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사진, 동영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이 뚜렷하게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는 게 지난 한 1년 정도를 돌이켜 봤을 때 막 없어. 엄청 고도화됐다.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을 잘 네. 못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영상 조금 더 잘 만들어지는 그치. 거, 뭐 노래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건 사실 이전에도 비슷했으니까. 그렇죠. 엄청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B2C가 더 커야 돼요. 아, 규모가 B2C. 작아서. 더 뭔가 많은 B2C가 더 것들을- 크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에이직 추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GPU를 구매하고 이쪽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아마존과 메타가 전부 다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서비스하고 싶어하는 거는 동일 서비스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서비스하고 싶을 거란 그쵸. 말이죠. 네. 그래서 그들만의 에이직 추론 칩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하고 나면 네. 이제 B2C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이 구동이 되겠죠.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진짜 방향성을 안 바꿀까? 그게 항상 의구심이었거든요.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높아 보입니다. 그게 더 견고해 하는구나. 네. 안 바꿔야지. 네. 아. 엔비디아랑 브로드컴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니, 뭐 해야죠. 네. 해자긴 세상은 바뀌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관련한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건데 이 커지는 것에 있어서의 디테일을 우리가 좀 따져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디테일을 따져볼 때 키워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딱 제시를 해주신다면 요거랑 요 키워드가 앞으로는 AI 산업을 이끌어갈 겁니다. AI는 이제 고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B2B 쪽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를 수요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수혜를 엔비디아가 잘 받고 흡수하는. 있다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고도화된 훈련, 이 열심히 투자한 것들을 이제 B2C로 네. 전환시키기 위해서 모든 업체들이 아. 추론형 AI 관련된
것들이 이제서야 막 스타트가 될 겁니다. 이제서야 네, 스타트. 그러니까 이미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기울기가 작았다라고 보거든요. 플레이어 수들도 많아지고 추론 영역도 조금 더 많이 발달하게 된다면 네. 이게 이제 한 뭐 1, 2년 지나고 나서 네. 이제 뭐 2, 3년 후에는 저희가 또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예, 서비스를 체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산업 초기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결국 수요가 공급의 형태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어서. 근데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주는 GPU를 갖고 수요, 그러니까 B2C 단에서의 업체들이 아직은 개발 단계, 노력하는 그러니까 단계. 이제 그들이 AI를 가지고 실제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느냐는 네. 아직인 아직은. 거죠. 예. 그래서 아직은 투자의 시기인 거고 이게 이제 넘어가는 시기, 뭐 빠르면은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시기에는 이제 변화들이 생길 거다. 그러면 B2B에서 확실한 B2C로 확실하게 이게 뭔가 확 터지는 이런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뭔가 시장은 미리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지금도 뭐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뭔가 폭발적인 그런 상승이 어떻게 세상에 AI가 또 변해야지 이게 폭발적일까? 네. 그게 여전히 좀 네. 고민이에요. 뭔가 기대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요거는 뭐 네. 제가 알고 있으면 이미 저도 뭐 네. 엄청난 부를 네. 투척했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죠. 아. 예, 그들의 어떤 코멘트들이나 그들이 그리는 그림들을 같이 이제 예, 근데 저는 딱 얘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B2B에서 이제 B2C로 넘어갈 때가 정말 더 이게 확실하게 전 세계가 AI 산업으로 다 도배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주가도 기업의 실적도 아직 반영을 하지 않았다. 뭐 그래서 그렇죠? 그 반영이 되는 네. 그 폭발적인 일정 상승. 부분 반영은 이제 하고 있지만 관리가 그게 높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이제 향후에는 그렇죠. 지켜봐야죠. 상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뭔가 그려집니다. 물어볼까?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해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얻을 만한 지금 산업의 동향을 쫙 펼쳐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펼치셔야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관련한 집중된 산업이 육성될 것 같고 관련한 그 날개가 펼쳐질 것 같다가 그려지는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또 위원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시기에는 이제 네. 또 컴플레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하실 수가 없어서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록호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AI 관련한 투자를 아직까지 못 하셨던 분들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 관련한 기업들이 누가 먼저 치고 또 더 나아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변곡점 여러 군데 있었죠. 예, 대학 시절에서도 있었고, 또 이제 입사, 우리 취업하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도 있었고, 이제 인생에서 또 다른 변곡점 뭐 40대에도 맞이할 수 있는 거고요. 50대에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변곡점을 스스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앙트러프러너십 가리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흘러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에게 뭔가 물줄기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로 파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잘 파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실 수 있고 그 물줄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연사 라인업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서사 괜찮았죠? 변화는 늘 긍정적이다. 자, 오늘도 점심 때 도시락 네. 나눠드릴 예정인가요? 밥보다 투자해야지. 네, 밥보다 너무 똑같지 않아? 밥보다 투자해야지. 밥도 네. 오늘도 11시 함께 하는데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뭐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한 분을 네. 매일 추첨을 드려갖고 네. 밥을 도시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매일 한 분 뽑아서? 2명 할까요? 아니, 뭐 얼마나 좋은 거 주길래 도시락 막 네. 몇십만 원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밥보다 투자 하나 여러분 참여만 하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밥 선물도 드릴 테니까요. 투자 이야기 또 밥 선물도 꼭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